자, ETF로 한번 넘어갈게요. 나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하고 같은 거고요. S&P 500 시장은 코스닥 시장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ETF를 딱 세 가지만 골라드릴 거예요. 저는 미국 ETF만 추천을 해요. 왜? 지난 20년도 미국이 잘 살았지만 앞으로도 미국이 더 잘 살 거니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데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린 자본주의 시대죠. 자본의 첫 번째는 돈이죠. 금융이에요. 그쵸? 전 세계에서 금융이 가장 발달된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그러면 이 금융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나라도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앞으로 더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미국 ETF 세 가지 추천을 드릴 건데요. 슈드라고 하는 건데요. 예. 최근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 기업들만 모아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이 좋고 배당과 이제 성장성이 높은 기업 종목들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매년 알아서 조건에 맞게 종목이 바뀌기 때문에 그냥 리밸런싱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배당을 좀 많이 주는 그런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수익이 29니까 한 연평균 9% 정도 수익이 난 거니까 엄청나진 않아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고 있는 이제 그런 ETF인 거죠. 자, 내가 배당을 가져오지만 수익은 팔아야 주는 거니까 배당과 수익은 다른 거예요. 자, 부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이 S&P 500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S&P 500, 즉 코스닥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워런 버핏도 S&P 500에 투자하는 것이 웬만한 펀드 매니저보다 높은 수익을 기록한다고 말을 했잖아요. 자, QQQ는 뭐냐면 우리나라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미국의 나스닥에 투자하는 건데요. 사실 지금까지 수익률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4년 기준으로 보면 엄청나게 높아요. 중간에 이슈가 코로나라는 이슈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던 거고요. 굉장히 높은 수익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기술주인 나스닥에 투자하는 ETF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ETF는 그냥 QQQ 하나면 끝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드려보면 기술주의 성장을 믿고 큰 수익을 원하면 QQQ. 배당, 재투자, 배당을 많이 받고 싶어, 리밸런싱 하고 싶어 이러면 슈드. 큰 기업에 전부 투자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투자하면 사실 ETF는 요걸로 그냥 이제 일단락 된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ETF는 해외에 있는 거잖아요. 자, 뒤에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 주식과 ETF의 차이는 뭐냐면 주식은 그냥 개별 회사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증권이에요. 그래서 개별 위험을 가지고 있어요. 자, ETF는 여러 회사의 종목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주식처럼 거래하기 때문에 개별 회사의 위험이 없습니다. 자, 펀드인데 주식처럼 거래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여기서 글로벌 ETF가 있고요. 해외 ETF가 있어요. 글로벌 ETF와 해외 ETF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제 차이를 설명드려 볼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어, 우리가 펀드 이름에는 이 펀드 이름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ETF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앞에는 종목 코드예요. 예. 그래서 이 어떤 종목 코드를 가지고 하느냐? 이 중간 얘는 운영사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어떤 투자 섹터, 금융이냐, 소비재냐, 원유냐, 금이냐, 이런 각종 이제 투자 섹터, 얘는 위로 올라갈 거냐, 밑으로 내려갈 거냐, 우리나라 말로 인버스냐, 레버러지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불이다, 그럼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1% 상승했을 때, 3% 수익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지금 3X가. 자, 그러면 반대로 베어, 불의 반대가 베어거든요. 베어 내려간다 곱하기 3이다. 그러면 내려간다 곱하기 3이다. 내려간다 곱하기 3이 내려간다 곱하기 3이다. 그러면 하락 1%당 3% 수익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뒤에는 또 ETF라고 돼 있어요. 얘 뒤에 ETF는 ETF인지 ETN인지 상품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의 이름을 보면 그 상품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ETF의 이름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ETF와 해외 ETF가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글로벌 ETF는 직접 투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나라의 돈으로 투자하겠죠. 그리고 해외 ETF는 해외 ETF를 갖고 와서 한국 거래소에 상장시켜 놓은 거예요. 해외 ETF와 글로벌 ETF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직접 투자하는 글로벌 ETF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어떤 차이가 있냐? 글로벌 ETF는 그 나라 해외 거래소에서 직접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라 국가 통화를 써야 되고요. 그 나라 주식 거래 시간에 직접 거래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요. 제 고객이 인도 ETF를 직접 샀어요. 수익을 냈어요. 4년 투자해서 48% 수익 냈거든요. 근데 팔고 나서 한 3, 4개월 있다가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국세청에서 쪽지가 날라온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증권사에 전화하면 양도세 처리해 주고요. 또 세무사에 전화해도 처리를 해주지만 자기가 거래한 증권사에 이야기해서 처리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 자,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분배시 이게 뭐냐면 배당 받으면 당연히 배당소득세 내죠. 그죠? 이 배당소득세. ETF는 배당을 주잖아요. 예. 자, 해외 ETF는 뭐냐? 국내 상장 해외 걸 국내에 갖고 와서 거래하는 거예요. 자, 당연히 한국 돈으로 거래하고 한국 주식 거래 시간에 거래하고 종목 및 거래량이 이제 뭐 아직 좀 미흡하죠. 얘는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양도소득세 아니에요. 자, 배당도 배당소득세, 시세 차익도 배당소득세 이렇게 내는 겁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수수료도 뭐 다양한 면에서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글로벌 ETF의 어떤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리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리츠는 리얼 에스테이트 인베스트 트러스트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소액 투자자들의 자금을 가지고 부동산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 뮤추얼 펀드가 뭐냐면 주식형 펀드란 뜻입니다. 주식이에요. 자, 아까 ETF는 지수를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서 주식처럼 했잖아요. 펀드를 주식처럼 썼죠? 얘는 부동산 투자를 주식처럼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얘는 한번 읽어볼게요. 소액 투자자들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부동산이나 부동산 관련 대출에 투자한 뒤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또는 부동산 신탁을 의미를 하고요. 주식 등 유가증권 등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주식형 펀드처럼 운영되는 점에서 부동산 주식형 펀드라고 불립니다. 즉 투자 대상이 증권에서 부동산으로 바뀐 셈인 거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금을 모아서 직접 부동산을 매입해서 개발 임대를 하기도 하고요. 부동산을 담보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고요. 부동산 개발에 자금을 지원하는 PF를 지원해 주기도 하는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것이 바로 리츠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제 자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츠는 똑같아요. 개인이 있어요. 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담보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회사는 투자 물건에 투자를 하겠죠. 부동산이겠죠, 당연히. 그죠? 부동산이 있을 수 있고 선순위 증권, 후순위 증권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으로 투자하기도 하고 부동산 자체에 투자하기도 해요. 그러면 얘 투자된 것이 다시 임대료나 개발 차익으로 주면 이거 고객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배당이 90%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자기관리형 리츠와 위탁형 리츠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위탁형 리츠는 내가 생긴 순수익의 90%를 돌려주게 돼 있어요. 월세 받은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여러 가지 그 안에 비용을 빼겠죠. 자, 우리나라는 대부분 위탁형 리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리츠는 소액 투자자들이 모여서 조각 투자로 부동산 투자를 한 효과를 그대로 가져오게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 1,000만 원, 2,000만 원 힘이 없잖아요. 근데 10억, 20억, 30억, 100억, 1,000억 이런 돈들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돈들이 모여서 우량한 부동산 리츠를 투자하고 인구 증가와 경제 발전에 따른 집가 상승 또는 화폐 가치 하락에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게 만든 부동산 지분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합니다.
재미난 사실은요. 리츠는 금융상품이지만 금융감독원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얘는 국토부 통제를 받아요. 그래서 리츠 통해를 통해서 국토부가 건설사 또는 그 건설 현장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산업의 발전 이런 게 리츠 투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승인해주고 관리하는 상품이 바로 리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게 있죠. 금융감독원에서 하지 않는 거. 자, 대부업. 대부업은 금융위원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금융감독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리츠 국토부에서 관리하죠. 우리는 금융상품이라고 하면 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관리하는 게 금융감독원에서 보험, 증권, 은행 이 세 가지를 관리합니다. 자, 미국 리츠 한번 설명드릴 건데요. 스타일별로 좀 나눠보면요. 자, 리츠는요.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다 리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도소 리츠가 있어요. 자, 경기가 불안정하면 범죄가 많이 일어나죠. 그죠? 경제가 불안정한 지표를 보는 것 중에 범죄율도 하나의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경제가 어려우면 이 범죄율이 올라가거든요. 이 범죄율이 올라가면 교도소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교도소 리츠가 있다는 사실 다 민영화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 아마존은 전 세계 글로벌 1위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물류 리츠, 이 프로로지스라고 하는 물류 리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우리가 생각하는 데이터 센터 조그만 게 아니고요. 건물 자체가 데이터 센터예요. 그래서 거대한 건물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인데 이렇게 운영하는 디지털 리얼리티 이제 트러스트라고 하는 리츠입니다. 자, 배당을 지급하는 미국 대표 월 지급식 리츠 있고요. 리얼티 인컴이라고 해서 배당이 주요 목적으로 지급하는 거예요. 뭐 다양한 이제 형태 월세 중심으로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통신탑 5 시대 G 시대잖아요. 이게 통신탑, 케이블 이런 데 들어가는 통신 인프라 리츠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츠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리츠 제안서를 이제 2020년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한번 좀 더 자세히 리츠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 세계 규모가 약 1900조 시장이거든요. 자, 초고령화, 초고도화 시장에서 발생하는 자산관리형 상품이에요. 자, 안정적 배당을 목적으로 해요. 자, 아까 배당을 주는 ETF가 있었잖아요. ETF도 배당을 주지만 걔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해요. 배당이 서브예요. 근데 얘는 배당이 목적이고요. 시세 차익이 서브예요. 약간 거꾸로 돼 있죠. 네. 글로벌 리츠 시장에서 미국이 약 1200조 시장으로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거대한 시장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일본, 호주가 약 7%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원래 2000년도 초에 일본과 우리가 같이 리츠가 이제 도입이 됐어요. 미국은 그 전에 10여 년 전보다 30년 정도 됐고 우리는 한 20여 년 정도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은 고령화가 빨리 진행이 되면서 일본은 리츠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걸음마 단계를 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이제 2018년도부터 이제 롯데리츠, 신한알파리츠가 시작을 하면서 엄청난 이제 성장세를 지금 막 보이고 있는 추세고요. 518개의 리츠가 있고요. 그 중에 30여 개가 정회원이고 12개가 상장을 했어요. 상장을 해서 이제 공모로 거래될 수 있고 그럼 나머지는 비상장으로 3호로 거래된다는 거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자, 지속적인 상장으로 리츠 전성시대가 이제 도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초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2030년이 되면 인구의 40%가 60세 이상이에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리츠가 불가결하게 오게 될 겁니다. 자, 부동산 간접 투자 상품 리츠는 배당 수익을 바탕으로 주식 거래를 통한 차익이 두 번째 수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 환차익까지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사실 환율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환차 손도 볼 수 있어요. 자, 대부분은 이런 구조. 리츠가 있고 투자자가 있고 부동산이 있고 뭐 투자를 해서 배당을 주 이런 구조는 아까와 동일합니다. 자, 추천 한번 드려볼 거예요. GNL이라고 하는 이 이제 글로벌 넷리스는 미국의 대표 셀젠 리스백 그 상품인데요. 셀젠 리스백은 뭐냐면
내가 그 이런 거 이제 뭘 분양했어요. 분양을 해서 그 분양한 사람이 다시 나한테 이거 나 운영해줘라고 맡기는 위탁하는 거죠. 그죠? 이런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인데요.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투자 적격 등급 7개 국가에 310개의 상업용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의 50%, 유럽의 50%, 지역별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잘 분산해 놓은 그런 거고요. 임차 고객 입주율이 100%고 공실료 빵, 평균 리스 기간이 9에서 8년이에요. 자, 오피스텔이 60%, 산업용 자산이 18%, 리테일, 땅이 10%예요. 대부분 임차 만기가 장기적 계약으로 되는데 이유가 있어요. 관공서를 주로 많이 합니다. 관공서, 뭐 리조트, 그다음에 이런 국제금융기구 이런 것들,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스 기간이 이렇게 길 수밖에 없어요. 공실료 빵일 수밖에 없겠죠. 왜 얘 잘 이동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사실 관공서를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소유가 아니라 빌려 쓰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 미국의 GNL은 연배당 9.9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에 9.9가 된 거지. 사실 그 전에 10% 이상은 30년 이상 제공한 그런 배당률을 가지고 있어요. 인기가 많겠죠, 당연히. 자, 오메가 헬스케어는 뭐냐면요. OHI라고 하는데요. 얘는 전문 요양, 노인 요양 시설에 특화된 위치예요. 미국이 이미 2018년부터 이 인구가 꺾였어요. 그래서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데 미국의 원래 토속 전통적으로 미국의 뭐 이민이나 이런 대상이 아니라 원래 미국인들이 65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그들이 이 요양시설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미국의 42개 주에 973개의 부동산 요양원을 가지고 있고요. 84개 업체에 임대를 해주고 있고 자기네가 요양을 만들어서 임대 운영 관리를 맡기는 거예요. 미국의 의료 비용 지출 및 65세 인구의 비용이 꾸준히 증가하고 이미 꺾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분야는 굉장히 중요한 성장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수십 년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하우스형의 요양센터를 대거 운영하고 있다. 실버타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얘는 7.64% 정도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롯데리치 한번 볼 건데요. 얘는 6.1% 배당을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 리치고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1조가 넘는 건 롯데리치가 현재는 유일합니다. 그래서 편입 자산이 대부분이 상업용지 위치는 상업용지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높은 시장 가치가 좀 반영이 되고요. LTV가 이제 그 업계 평균을 밑도는 45.7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 배당률을 굉장히 높은 배당이 사실 점점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높은 이런 데라고 보면 되고요. 보통 자기네가 들고 있는 롯데백화점 강남점, 구리점, 광주점 다 이거 다 뭐 마트 이게 다 롯데리치로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죠. 신한알파는 롯데리치는 자기네 계열사 걸 넣는데 신한은 이제 다 샀어요. 얘네는 뭐냐면 오피스텔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요. 공실률이 한 2%, 초역세권 우량 임차인을 가지고 이제 좋은 빌딩들이에요. 새로 짓고 막 이런 거. 여기 보면 이제 성남시 분당구에 2018년도에 샀어요. 예, 얘는 지금 이제 크래프튼 타운이라고 해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용사 더 프라임 타운, 20년도에 중구 데일 빌딩, 20년도에 트윈시티 남산, 그 다음에 20년도에 그 신한타운, 18년, 20년도에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한 이런 부분인 거죠. 굉장히 근데 배당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직까지. 그죠?